여기 제대로 낀 거 맞아? 착용감이 네, 안녕하세요. 포터블 웨이브의 유겸입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새로 나온 그 화제의 코드리스 이어폰 신제품이죠.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들고 나왔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후속작이고요. 이번에도 이 로열 타자기가 리뷰 한번 해보겠다고 또 지돈 주고 사전 예약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이어폰 케이스하고 함께 제공이 되더라고요. 참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제품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출시 전부터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던 제품입니다. 콩같이 생긴 그 독특한 유닛 디자인이 미리 공개가 되면서 갤럭시 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삼성 계열사죠. AKG사의 오디오 튜닝 기술이 듬뿍 들어간 그런 무선 이어폰 신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폰 유저이기도 하고 그 여태까지 갤럭시 코드리스 이어폰 시리즈는 그렇게 많이 접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로열 타자기가 사온 김에 제대로 사용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색상은 미스틱 화이트, 미스틱 블랙, 그리고 이 미스틱 브론즈라는 색상이 나와 있는데요. 로열 타자기가 이렇게 미스틱 브론즈로 사왔더라고요. 크레드 표면은 펄 처리가 되어 있고요. 크기도 휴대하기 아주 좋은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원형은 아니고요. 사각형이긴 한데 이런 모서리 부분을 다 라운드 처리를 해놔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성 화장품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배터리 타임은 평균 6시간 정도 된다고 하고, 이 크레들 배터리 포함하면 29시간,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서 사용을 했을 때는 21시간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케이스 앞쪽에 LED 인디케이터가 달려 있어서요, 배터리 잔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충전은 이 뒷면에 USB-C 타입 단자, 그리고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디자인이죠. 강낭콩을 모티브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존 이어폰과는 디자인이 너무나 다른 데다가 이 오픈형으로 제작을 해서 착용감 그리고 차음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받아서 사용했을 때 이 착용감의 느낌이 좀 어땠어? 처음에 어떻게 착용하는지 몰라가지고 그 이어버드 윗부분 있잖아요. 그 윗부분을 귀에다 꽂았거든요. 안 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구나 진짜. 그 밑으로 꽂는 거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좀 승질이 많이 났는데 그 모양 때문에 그런지 그 이어폰 끼는 각도나 그 밀착도라고 해야 되나? 그 귀에 좀 맞게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절이야. 근데 제대로 착용하는 것하고 조절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좀 내 귀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좀 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치, 오픈형들이 다 그렇지. 그런 부분이 좀 특이했던 것 같고, 이제 이어버드가 좀 딱딱해서 그 부분이 이제 윙팁 거기가 처음에 꼈을 때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는 착용하는데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어떻게 끼는 게 제대로 끼는 건지, 이게 내가 지금 정착용이 된 건지 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어정쩡한 착용감을 가진 제품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이게 또 적응이 되고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게 제대로 낀 거구나, 어떤 감이 좀 생기니까 착용한 뒤에는 그 뒤에 막상 이 귀에 닿는 느낌이라든가 잘 빠지지도 않고요. 그 정도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대신 이 앞에서 로열 타조기가 말했다시피 어떻게 착용하는가에 따라서 소리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귀에 맞는 그런 정착용법 좀 찾는 그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커널형 이어폰에 비해서는 거의 뭐 차음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버즈 라이브 제품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노이즈 캔슬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귀를 꽉 막아서 이 외부 소음 자체를 차단하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고요. 음성 신호에 역신호를 사용을 해서 소리를 상쇄시키는 그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잘 이루어진 뒤에야 그 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차음성이 떨어지는 오픈형 제품에는 아무리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잘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편입니다. 적당히 어떤 생활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나름 효과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사람이 많은 지하철, 대중교통 이런 외부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음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께서는
이 노이즈 캔슬링을 기대를 하고 버즈 라이브를 사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힘듭니다. 이 제품도 조작 방식이 터치 방식인데요. 처음에 이어버드를 제대로 밀착을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간혹 음악을 듣는 도중에 이어버드를 만지작거린다든지 뭐 그럴 때는 음악이 꺼지는 수도 있고요. 좀 뭐 노이즈 캔슬링이 온 혹은 오프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음악 재생 전에 확실하게 정착을 하신 뒤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본 동봉되는 구성품 중에 추가적으로 윙팁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 제품의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어팁으로 귀에 고정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귀에 고정되는 것은 이 윙팁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윙팁은 너무 큰 편이었고 기본적으로 버즈 라이브에 끼워져 있던 윙팁은 또 살짝 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중요한 구성품인데 조금 더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서 제공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통화 품질은 저희 멤버들끼리 돌아가면서 좀 통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코드리스 제품하고 섞어가지고 비교도 해봤는데요. 처음에 디자인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콩나물향보다는 통화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목소리 수음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게 눈에 보입니다. 우선 이어버드에 마이크가 양쪽 그 채널당 3개씩 그러니까 총 6개나 달려 있고요. 이전 제품인 버즈 플러스와 마이크의 수는 동일합니다. 외부에 달려있는 2개의 마이크는 목소리를 수음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고요. 내부에 달려있는 하나의 마이크는 그 주변 소리를 체크해서 적절하게 차단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또 인상적인 부분이 보이스 픽업 유닛이라는 가속 센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턱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깨끗한 음질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 어떤 연구소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통화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경 소음은 안 들리고 목소리만 또렷하게 잡혀서 들린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 상대가 말을 안 할 때에는 아예 그 바깥 소리를 좀 차단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콩나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소리 수음, 통화 품질에는 한계가 있었을 텐데 이를 하드웨어 혹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극복을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저는 지금 버즈 라이브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보시다시피 차들도 꽤 많이 지나가고요. 어느 정도 바람도 부는데 어떻게 들리시나요? 뭐 목소리가 잘 소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버즈 라이브로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차도 별로 안 지나다니고요. 굉장히 인적한 도로인데 조용한 환경이라서 아마 목소리는 제대로 소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는 12mm의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직경이면 코드리스 이어폰 치고는 상당히 큰 드라이버가 장착된 셈입니다. 뭐 여기에 AKG에서의 어떤 소리 튜닝이 듬뿍 담겨져 있을 텐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로얄 타저기가 좀 많이 몸을 풀어준 상태에서 이어폰을 받아서 들었다 보니까 뭐 크게 저역이 엄청 세다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확실히 말한 것처럼 오픈형이라 그런지 공간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멤버들처럼 제가 힙합을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너도 힙합 좀 한번 들어봐. 그래서 저희가 골랐던 게 DMX입니다. DMX의 그 데드풀 OST에 들어가 있었던 그 X 건 기브 투야 맞나? X 건 기브 투야 많은 거? 그걸 한번 이걸 들어봤어요. DMX의 보컬 자체가 굉장히 좀 걸걸하기도 하고 좀 딕션이라든지 발음도 세게 하는 편이고 좀 약간 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비트도 좀 시원하고 타격감도 좀 세고요. 그걸 이걸로 들었는데 뭐 굉장히 좀 팡팡 치는 그런 타격감이 좀 때려박는 그런 수준까지 들리더라고요. 이게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간감이나 저역 타격감을 약간 찰지게 튜닝하지 않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EQ를 만져봐야 되니까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 앱을 깔아가지고 좀 써봤는데요. 미리 말씀드릴 게 안드로이드 버전의 어플을 깔려면 살짝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삼성 웨어러블 앱을 깐 다음에 여기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 부가 앱을 다시 추가로 업데이트 형식으로 설치를 해야만 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iOS이기 때문에 뭐 어플 한 번만 깔면 뭐 편하게 쓸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은 또 오히려 어떻게 갤럭시인데도 애플에서 더 편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총 6개의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 커스텀 모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기본, 그러니까 일반으로 맞춰놓고 들었을 때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모드를 더 추천을 드리자면 풍성한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모드가 음을 좀 중역대를 풍성하게 부풀려져서 들려줘서 곡에 따라서는 설정을 해서 들을만한 그런 모드였습니다. 어플 내에서 UI를 보시면 6개의 모드가 마치 계기판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에는 저역 부스팅, 오른쪽은 고역 부스팅, 그러니까 점점 음역대가 올라가면서 부스팅 되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풍성한 같은 경우에는 중역대가 살짝 부풀려진 그런 음색이었어요. 이 락이나 힙합 같은 걸 들을 때에는 저 같은 경우 풍성한 모드로 맞춰놓고 들으면 좀 들을 재미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저역 부스팅 모드는 너무 좀 저역만 키워놓고 보니까 답답한 그런 먹먹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잘 사용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음악 취향에 맞게 골라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선 이어폰을 고르실 때 노이즈 캔슬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형 이어폰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널형 이어폰에 비해서 노이즈 캔슬링 수준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이 버즈라이브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실제로 외부 소음을 상쇄시킨다? 없앤다 라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오픈형 이어폰에서의 그 음질적인 단점을 상쇄해주는 역할로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오픈형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픈형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때 소음이 조금 커지면 가장 먼저 빠지는 부분이 저역 부분입니다. 저역이 먼저 날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허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이 버즈라이브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오늘 시키면 그 날아가는 저역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역이 조금 더 다시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쓸데가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음악을 들을 때 정말 소리를 더 좋게 만드는 기능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어플 내에서 실험실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주변 소리로 착용감 개선하기? 라는 그런 버튼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버튼을 활성화시켰다가 껐다가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이게 뭐가 노캔 수치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역시 콩은 까야 제맛이지. 네, 이제 정리할 차례인데요. 이 제품도 저희가 지난번에 리뷰한 그 LG의 톰프리와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19만 원대이니까요. 이 비슷한 가격대에 대신에 이 버즈라이브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테고요. 그리고 통합 품질을 위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독특한 이어폰 구조 그리고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특성 때문에 착용감, 소리의 튜닝 스타일 이런 면에서 취향에 따라서는 아마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릴 만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소리 면에서는 단연 이 넓은 웅장한 공간감을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께서는 한 번쯤 들어볼 만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음의 타격감이라든지 그런 저음 쪽에 약간 특화된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락, 힙합, 그 다음에 공간감이 넓으니까 클래식 같은 그런 음악을 두루두루 들을 때 나름 제법 잘 어울렸습니다. 주인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 로열 타저기는 어떻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LG 톰프리가 조금 더 깨끗하고 좋게 느껴졌었는데 처음에는 듣다 보니까 버즈라이브가 좀 안심심하고 조금 입체적인 맛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제품 성향이나 매력이 확실히 양극으로 되게 다른 것 같고요. 처음에 이런 디자인이랑 구조가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쓸 때 적응이 안 되는데 쓰다 보니까 좀 나름 매력이 좀 있어요. 확실히 두 제품이 좀 소리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렇죠? 장단점도 좀 다르고 비슷한 가격대인데 장단점이 되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샀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즈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내용 코드리스 이어폰 같아요. 그 다음에 밖에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조금 더 시끄러운 곳에서 쓸 때에는 톰프리 노이즈 캔슬링이 없더라도 차음성이 워낙 더 좋기 때문에 얘를 쓰고 오히려 실내에서 좀 조용한 공간에서 오픈형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듣고 싶다. 공간감 좀 넓고 오히려 또 잘만 들으면 오픈형의 소리는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버즈라이브를 쓰면 되지 않을까. 이 호구야.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답게 두 제품 모두 괜찮네요. 잘 만들긴 했네요.
그냥 비슷한 가격대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들을 뭐 여러 가지를 따져 보시고 내가 어느 쪽에 더 사용 용도가 많을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고르셔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둘 다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포터블 웨이브의 유겸이었고요. 언제나처럼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피스. 역시 콩은 까야 제맛이지. 여기 제대로 낀 거 맞아? 아, 착용감이 예쁘긴 예쁜데 이게 근데 내가 아까 좀 껴봤잖아. 지금 다시 끼니까 적응이 좀 된다. 생각보다 됐다니까.